자료구조 8번째 이야기 정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렬의 소개, 그 다음에 n제곱 걸리는 정렬, n로그 n 걸리는 정렬, 그 다음에 기타 정렬까지 하고 비교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정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까지 리스트에 대한 연산을 배웠는데, 리스트는 원소 하나를 넣고 빼고 탐색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가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렬된 리스트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리스트가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정렬입니다. 그래서 정렬은 데이터를 주어진 키에 따라서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걸 우리가 정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키는 이 데이터를 다른 원소와 구분할 수 있는 값인데요. 크기 순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름차순, 어센딩 오더입니다. 이건 갈수록 커지는 이런 순서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디센딩 오더입니다. 이건 갈수록 작아지는 순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센딩 오더를 오름차순, 디센딩 오더를 내림차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오름차순을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정렬 알고리즘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능을 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면 n제곱 알고리즘이냐, n로그 n 알고리즘이냐, 아니면 기타 알고리즘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n제곱 알고리즘에는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등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더 많은 정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n로그 n 알고리즘에는 합병 정렬, 쾌속 정렬, 그 다음에 희입 정렬,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n제곱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의 n제곱 알고리즘이죠. 이 비고의 n제곱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정렬하고자 하는 원소의 제곱계, 즉 n제곱에 비례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 n제곱 알고리즘은 그 구현 방식에 따라서 이동에 기반한 삽입 정렬, 그리고 교환에 기반한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죠. 먼저 삽입 정렬입니다. 이 삽입 정렬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삽입 연산만 해주면 됩니다. 네, 삽입 연산이 자구단 03번 알고리즘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의 원소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정렬된 리스트에 삽입하면 정렬이 끝나는 겁니다. 네, 삽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네, 5, 7, 9, 10, 15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8을 네, 8을 삽입하겠다 하면 어떻게 했었죠? 8보다 큰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을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 이동했었죠. 그래서 여기 15가 오고 여기 12 오고 여기 9가 오면 이제 여기 8이 와서 삽입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원소들이 한 칸씩 옆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은 이동에 기반한 정렬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개념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배열의 가장 앞자리에서부터 정렬된 부분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배열은 처음에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점점 하나씩 잘 삽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전체 배열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렬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원소를 정렬된 부분 배열의 적당한 위치에 삽입해서 부분 배열의 정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와 같은 배열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44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44는 이 52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61이 한 칸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52가 또 한 칸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44가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된 순서를 유지하면서 삽입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삽입 알고리즘은 우리가 자구단 3번 알고리즘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이 알고리즘은 크기가 n개이고 인배열 b에 x를 삽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에서부터 쭉 배열을 뒤지면서 나보다 큰 녀석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녀석들을 앞으로 당기고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끝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먼저 이 삽입정렬 알고리즘은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부분 배열에 삽입을 하면서 정렬을 수행을 해요. 정렬이 끝난 배열의 앞부분을 우리가 부분 배열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k-1까지 있는 부분 배열에 대해서, 즉 이런 부분 배열에 대해서 이건 정렬된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k번째 원소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자 이거죠. 어디 삽입하면 될까요? 네, 10보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수인데 여기다 삽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2 한 칸 물러나고 이렇게 한 칸씩 다 물러나고 14도 한 칸 물러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배열이 됩니다. 아까 k-1번째에 있던 52가 k번째로 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던 30이 세 번째로, 1번지에 있던 14가 2번째로 가죠. 그리고 이제 1번지째 10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배열은 아까 0에서부터 k-1까지 k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0에서부터 k까지, 그래서 k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삽입정렬 알고리즘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두 번째 원소부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원소까지 그 원소를, 이게 부분 배열의 크기라고 했죠? 이 배열에다가 삽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자구단 알고리즘의 14번째 알고리즘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작동 원리를 볼게요. 작동 과정을 볼게요. 자, 여러분, 이 포도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0번째 원소인 이 녀석은 이미 정렬이 끝난 부분별로 간주합니다. 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정렬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i가 1부터 실행이 되겠죠. 네, i가 1일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너를 여기다 삽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82가 한 칸 물러나고 그 자리에 61이 오면 되는 겁니다. 네, 부분별 한 개가 두 개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i가 2일 때죠. 부분 배열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5를 삽입해 주세요. 어디다 삽입할까요? 61자리에 삽입해야죠. 그래서 82도 한 칸 뒤로 오고 61도 한 칸 뒤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i가 3일 때입니다. 30은 어디다 삽입할까요? 네, 61자리에 삽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82 한 칸 뒤로 오고 61 한 칸 뒤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 자리에 30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4를 삽입해 주세요. i가 4일 때죠. 얘는 82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2가 한 칸 뒤로 가고 이렇게 가고 그 자리에 74가 들어오면 이렇게 정렬이 완성된 배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 삽입이라고 하는 연산만 계속 주구장창 n-1번 불려주면 되니까 상당히 직관적이고 구현하기 쉬운 알고리즘이죠. 오케이. 한번 이 정렬 알고리즘의 우리가 성능을 보겠습니다. 네, 인서트는 수행 시간이 비고에 n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인서트는 몇 번 부르냐면 n-1번 부르니까 비고에 n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고에 n제곱이 걸리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삽입 알고리즘은 비고에 n제곱이 걸리는 알고리즘이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매번 값을 한 칸씩 뒤로 미는 이 이동 연산을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이동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이동에 기반한 정렬 알고리즘을 교환에 기반한 정렬 알고리즘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환에 기반한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첫 번째 버블 정렬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블은 이 버블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 속에서 기포를 만들면 기포가 부글부글부글해서 물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작은 수를 앞으로 보내는 그런 연산입니다. 어떻게? 교환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인덱스 0, 1, 2, 3, 4. 30은 5하고 비교하면 30이 더 크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하고 62를 비교해보면 5가 더 작아요. 그래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가 이 자리에 오고 60이 이 자리에 오는 이런 연산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버블 정렬의 기본 개념은 가장 앞자리에 최소값을 올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맨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작은 값은 그 앞에 있는 값과 교환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맨 앞자리에 가장 작은 값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올릴 겁니다. 어떻게? 아까와 똑같이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값을 비교하면서 작은 값을 그 앞자리에 있는 값하고 교환하면서, 네. 이 과정을 n-1번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교재들 중에 보면은 싱킹 정렬을 버블 정렬이라고 이제 쓰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가벼운 거품이 맨 위로 올라오듯이 가장 무거운 물보다 무거운 돌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앞자리의 최소값을 차근차근 놓는 게 버블 정렬이면 가장 뒷자리에 가장 큰 값을 옮기는 걸 우리가 싱킹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 싱킹 정렬은 버블 정렬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큰 값을 뒤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죠. 이렇게 정렬이 완수된 배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자리에 우리가 그 다음 자원수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배열의 맨 뒤에서부터 바로 앞에 녀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 나보다 크니? 내가 더 작으면 앞으로 갈게. 또 앞에 거하고 비교해요. 내가 더 작으면 앞으로 갈게. 또 비교해요. 내가 더 작으면 앞으로 갈게. 그러면 네, 20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버블 정렬입니다. 싱킹 정렬은 반대로 이렇게 큰 숫자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내가 너보다 더 크니? 그럼 네 자리로 갈게. 내가 너보다 더 크니? 그럼 네 자리로 갈게. 이렇게 해서 더 큰 수가 오는 게 싱킹 정렬입니다. 네.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자리부터 n-1번째 자리까지, 그래서 인덱스로 n-2까지가 될 겁니다. 가장 작은 값을 차근차근 저장합니다. 그래서 i번째 자리에는 i번째로 작은 수가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맨 뒤에서부터 i번째 자리까지 쭉 자리를 감소하면서 내 앞에 있는 녀석이 나보다 크다면, 그죠? 이게 뭐 예를 들면 i번째고 j번째고 j-1번째 여기 있겠죠? j-1번째고 j번째 있는 원소인데 여기 있는 게 10이고 여기 있는 게 5예요.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죠? 그럴 경우에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5가 오고 여기 10이 오도록. 이 수압 함수는 여러분들 쓸 수 있죠? 네.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자구단 15번 알고리즘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바깥쪽에 있는 포루프는 i를 통해서 컨트롤됩니다. 그래서 i는 0에서부터 1, 2, 3까지 갈 겁니다. n이 5기 때문에 n-2까지 가니까 3까지 가는 거죠. 밑에 있는 배열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죠. 이 밑에 있는 배열은 j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그래서 j는 무조건 4부터 시작해요. 맨 뒤에서부터. 그래서 4, 3, 2, 1까지 가는 게 첫 번째고요. 4, 3, 2가 이게 i가 0일 때입니다. 두 번째가 i가 1일 때.
4, 3 이게 i가 2일 때 4, 이때 i가 3일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배열이 있어요. 현재 i는 0이고 j는 3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원소죠. j-1, j는 3인 녀석하고 j는 4인 녀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더 크면 자리를 바꿔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30은 74보다 더 작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j가 3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j가 2인 녀석하고 비교합니다. 너 나보다 더 크니? 아니요. 자리 안 바꾸고 그대로 갑니다. 네. 그 다음 j가 2인 녀석까지 왔어요. 미안합니다. 네. j가 2인 녀석까지 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j가 1인 녀석하고 비교하겠죠. 너 나보다 더 크니? 네. 그럼 드디어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61이 j 자리에 오고 5가 j-1 자리에 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j가 1일 때까지 가야죠. j가 1일 때 j가 0인 녀석하고 비교합니다. 너 나보다 더 크니? 네. 그럼 또 자리를 바꿔야죠. 그래서 5가 이 자리에 오고 82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i가 0일 때까지 연산이 끝났어요. 그럼 보세요. 이 배열의 결과로 첫 번째 포루프를 돈 결과로 우리가 뭘 얻게 됐냐면 0번째 자리에 최소값이 온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네. i가 0일 때 했으니까 이제 i가 1일 때 해야죠. 네. i가 1일 때입니다. 또 j는 4부터 시작합니다. 너 나보다 더 크니? 아니요. 그대로 갈 겁니다. 네. 크지 않죠? 네. j가 3일 때 또 너보다 나 크니? 네. 그럼 또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30이 앞에 오고 61이 뒤로 가는 거죠. j가 2일 때 또 너 나보다 더 크니? 네. 그래서 30이 이 자리에 오고 82가 그 뒷자리로 오는 겁니다. 네. i가 2일 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는 보시면은 0, 1까지 가장 작은 수 두 개가 제일 작은 수와 그 다음 작은 수가 0번째, 1번째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네, i가 1일 때 끝났으니까 이제 i가 2일 때 또 해봐야죠. j는 항상 맨 마지막부터 시작합니다. 4부터. 너 나보다 더 크니? 아니요. 자리 안 바꿉니다. 네, 3인데 잘못 썼네요. 네. 너 나보다 더 크니? 네. 그러면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60일이 오는 거죠. j가 2일 때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j가 3일 때 한번 해보죠. 미안합니다. j가 3일 때 한번 해보죠. 너 나보다 더 크니? 네. 자리를 바꿔서 74가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납니다. 왜 그렇죠? 자동으로 맨 뒤에는 제일 큰 숫자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죠? 네.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굉장히 쉬운 정렬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성능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i는 0에서부터 n-2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수행을 합니다. 밑에 있는 포루프는 n-1에서부터 i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에 i가 0이면은 네, n-1에서부터 1까지 가니까 n-1번 수행이 되는 거예요. i가 1이면은 n-1에서부터 2까지 수행되는 거니까 n-2번 수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땡땡땡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네, 고등학교 때 배웠죠? 2분의 그 1씩 증가하죠? 그리고 1에서부터 n-1까지 더하기 n-1 곱하기 n.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비고의 n제곱 관리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보세요. 가장 큰 숫자가 맨 뒤에 있을 때는 교환을 통해서 맨 앞으로 갑니다. 이 5가 맨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투쟁을 해야 돼요. 그죠? 또 투쟁합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5를 한 번에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블 정렬은 실제로 그냥 비교하는 것보다, 비교는 크냐 작냐만 하는 거지만 교환은 템프에다가 A를 넣고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템프를 넣고 이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헤비한 연산입니다. 근데 이 헤비한 연산을 n제곱번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나오는 게 이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정렬은 최악의 경우에도 n번만 교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제일 작은 5가 맨 앞자리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버블 정렬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비교해서 교환해서 갔다면 선택 정렬에서는 그러지 말고 제일 작은 수를 찾아 한 번만 자리를 바꿔 딱 한 번만에 바꾸겠다는 겁니다. 얘가 비고의 n번 바꾸는 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 정렬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작은 값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첫 번째 원소와 교환할 거니까. 두 번째 자리에 두 번째 더 작은 값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더 작은 값을 두 번째 원소하고 교환할 거니까. 이 과정을 n번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정렬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는 select min 함수입니다.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select min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열 B가 있어요. 그런데 S에서부터 E까지만 우리가 원소를 찾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맨 앞에 있는 수를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 수부터 쭉 비교하면서 지금 내가 보는 값이 제일 작은 것보다 민 인덱스 있는 값보다 더 작으면 그 값을 민 인덱스에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민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죠. 네, 뭐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뭐 특별히 분리시켜서 안 쓸 거고 그냥 선택 정렬의 일부로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한번 예를 보죠.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여기서 select min 불러주고요. 값이 0, 1, 2, 3, 4, 5까지니까 S는 0, E는 5 이렇게 찾아주세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 9가 있죠. 그래서 민 인덱스는 4가 됩니다. 9의 인덱스는 4예요. 그래서 이 값을 리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select min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현재 남은 녀석들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찾아서 걔랑 i번째 우리가 지금 그 값을 결정하고자 하는 i번째 원소와 자리를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자리에 와서 여기까지는 정렬 완료하는 겁니다. 즉 정렬된 수가 하나씩 늘어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렉션 소트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select min을 모든 자리에서 해주는데 여기도 n-1보다 작은 값 동안 즉 n-2까지 한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가장 작은 값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 값과 i번째 값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lect min 함수와 결합된 selection sort를 우리가 자구단 16번 알고리즘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맨 처음에 i가 0일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i부터 n-1까지 즉 0에서부터 n-1까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값과 나를 자리를 바꿔주세요. 5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1일 때겠죠. 그러면은 1부터니까 1부터 n-1까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30이네요.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30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 i가 2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부터 n-1까지 2부터 n-1까지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값이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i가 3일 때죠. 3부터 n-1까지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그 값이 이 자리에 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버블 정렬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능을 분석해 볼까요? 네, select min 함수는 n개의 값에 대해서 수행할 경우에 n개의 값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니까 비고에 n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select min 함수를 n번 수행합니다. 그래서 비고에 n제곱이 걸리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좀 이상한 예일 수도 있지만 그 유튜브에 여기 지정한 URL을 들어가 보시면
소팅 위스 댄싱이라고 해서 각 나라의 그 전통 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삽입정년은 루마니아 민속춤, 그다음에 버블정년은 여기서 버블이 아니라 싱킹 정년입니다. 헝가리 민속춤, 그다음에 선택정년은 집시 민속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의 민속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정렬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길 바라고요. 이 중에 약간 이상하게 이 춤을 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저한테 그 메시지나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고 뭐가 틀렸다라고 알려주시면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정렬 알고리즘이란 어떤 거다, 그리고 비고의 n제곱 관리는 정렬 알고리즘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고의 nlog n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